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우리 세무사 수험생들이라면 거의 바이블처럼 보는 책 있죠? 바로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인데요. 오늘은 그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파레토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개념이 좀 알쏭달쏭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세 가지 핵심 열쇠를 찾아가다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완벽하게 효율적인 경제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볼 거예요. 먼저 소비에서, 그리고 생산에서,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합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까지. 한 조각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새 눈앞에 큰 그림이 딱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핵심 아이디어만 딱 짚어볼게요. 누군가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누구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상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단 하나도 낭비 없이 완벽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분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퍼즐, 소비의 효율성부터 한번 맞춰보죠. 자, 상상해보세요. 여기 A랑 B 두 사람이 있고요. 재화는 사과랑 바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과와 바나나를 어떻게 나눠야 두 사람의 만족도가 합쳐서 가장 커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에지워스 상자입니다. 자, 이 상자의 가로축은 우리 경제에 있는 XJ의 총량, 세로축은 YJ의 총량을 나타내요. A는 왼쪽 아래 꼭지점에서 B는 오른쪽 위 꼭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초기 상태인 이 점을 한번 보세요. A는 XJ를 20개, YJ를 50개 가지고 있고 B는 XJ 80개, YJ 20개를 가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배분 과연 효율적일까요? 교수님, 이 점에서 두 사람의 곡선이 만나는데 저 곡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경제학장 박사. 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 영어로는 MRS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떤 소비자가 X제 하나 더 얻으려고 Y제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X제에 대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주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교차하고 있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의 MRS, 즉 X제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다르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A의 곡선 기울기가 B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건 A가 속으로 나는 Y제 몇 개를 줘서라도 X제 하나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B는 상대적으로 X제에 좀 무덤덤한 상태고요. 바로 이 가치의 차이가 비효율의 증거이자 동시에 개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저 상태에서 두 사람 모두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학장 박사, 바로 그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렌즈 모양의 영역 있죠? 저기가 바로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윈윈 거래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X제를 간절히 원하는 A가 B에게 Y제를 좀 주고 X제를 받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점에서 저 렌즈 안쪽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혹은 두 사람 모두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래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바로 더 이상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찾을 수 없을 때까지겠죠. 그 지점에 도달하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스치듯이 접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두 사람이 X제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 즉 MRS가 정확히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간단하죠? 교수님, 그러면 방금 그 논리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경제학장 박사, 이야, 정확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퍼즐 조각, 생산의 효율성으로 넘어갈 건데요. 방금 봤던 논리랑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으니까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아까 봤던 소비의 에즈워스 상자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바로 생산 버전의 에즈워스 상자입니다.
이번에는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소비자인 AB 대신에 XJ 공장과 YJ 공장이 등장하고요. 재화인 사과, 바나나 대신에 생산의 재료인 노동력, L과 자본, 즉 기계, K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자 모양도 같고 문제를 푸는 방식도 소비 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소비자에게 MRS가 있었다면 생산자에게는 한계 기술 대체율, 즉 MRT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공장이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한 명을 더 쓸 때 기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생산 기술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아까 이 잠에서처럼 여기서도 두 공장의 등량 곡선이 교차하죠. 그 말은 두 공장의 MRTS가 다르다는 거고 이건 현재 노동력과 기계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소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생산에서도 두 공장이 서로 노동력이나 기계를 교환해서 더 효율적인 생산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지점들, 즉 두 등량 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들을 쫙 연결한 선이 바로 이 생산 계약 곡선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럼 생산의 효율성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X제를 생산하는 기술의 효율성과 Y제를 생산하는 기술의 효율성, 즉 MRTS가 서로 같아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력과 자본, 즉 기계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딱딱 배치되어서 단 하나의 낭비도 없이 최대의 효율로 물건을 팡팡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소비 시장 안에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법,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법, 각각을 마스터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대망의 그랜드 피날레가 남았죠. 과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경제 전체가 완벽하게 효율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슬라이드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왼쪽 그림의 생산계약 곡선 기억나시죠? 효율적인 생산점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계약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만들어내는 X제와 Y제 생산량 조합을 오른쪽 그래프에 점으로 하나씩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들을 쫙 연결하면 바로 우리 경제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 즉 생산 가능 곡선, PPC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한계 변환율, MRT라고 부릅니다. 이 MRT가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바로 X제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Y제의 양, 다시 말해 사회적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MRT가 2다. 이 말은 자동차 X제 한 대를 더 만들려면 스마트폰 Y제 2대의 생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드디어 오늘 강의에 아하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조합들, 즉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 수많은 생산 조합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래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단 하나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황금 같은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정합치 접하는 저 B점이 되는 겁니다. 여학생, 교수님, MRS랑 MRT의 관계가 아직 조금 헷갈리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제학 장 박사. 그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표를 딱 보면 한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MRS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가치입니다. 내가 이만큼은 포기할 용의가 있어 하는 마음이죠. 반면에 MRT는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객관적인 비용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저걸 이만큼 포기해야만 해 하는 기술적 제약이죠. 종합적 효율성은 바로 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정확히 일치할 때 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파레토 효율성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종합적인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 MRS가 사회가 객관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 MRT와 정확하게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산과 소비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3가지 핵심 조건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맞춘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퍼즐의 세 조각입니다. 첫째, 모든 소비자들의 주관적 가치 평가가 같아야 하고 소비의 효율성. 둘째, 모든 생산 현장의 기술적 효율성이 같아야 하며 생산의 효율성.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사회적 생산 비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종합적 효율성.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단 일의 낭비도 없는 파레토 효율적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공평하거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 다음 시간의 주제를 살짝 예고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